3.48% 얻은 곡성부터 갔다 이 얘기인데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이번 재보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서 지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대표는 이례적으로 선거에서 크게 진 곳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땅콩 맞아. 곡성과 정리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잘하면 찍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찍죠. 환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 발라요? 네, 맛있어.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한 마리 먹어. 진짜? 이렇게 먹어도 돼? 살짝 한번 해가지고. 조금만 끓어야 돼, 조금만. 더 곡성과 호남에 잘할 것이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거 이후 제일 처음 왔습니다. 다음엔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곡성에 낙선 인사하러 가서 이제 낙지 먹방 찍을 뻔했어요. 곡성 호남 포기 안 했다. 그 마음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처음으로 왔다. 자, 박상수 대변인. 사실 이제 금정, 강화는 당선이 됐고 곡성은 크게 졌잖아요. 사실 이제 3.48%, 한 500여 표 정도 득표를 했는데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한 대표가 먼저 달려간 곳.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 당이 호남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정성과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승을 한 부산 금정이 아니라 전남 곡성부터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새로 태어날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그 새로운 모습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정성과 진심을 담은 정치를 이어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들이 좀 깜짝 놀랄 행보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 그 낙지 아까 사진을 봤는데 저는 인천 출신이라 산낙지를 아주 잘 먹고 뭐 이 서해안 라인은 이 낙지가 참 좋은데 이 보면 이게 이 서해안 쪽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산낙지를 갑자기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이게 바로 이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낙지 먹방 대변도 하시네요. 뭐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 근데 짧게 하나 더요. 영업 비밀일 수는 모르겠는데 뭘 또 깜짝 놀란 걸 한 대표가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두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두고 못 보게 해서 질문이죠.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예.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겁니다.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제 뭐 3.48%로 사실 저조한 득표를 했지만 곡성에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 참모들과 한동훈 대표 논의해서 여기부터 가기로 했다. 이 말씀을 여러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또 대표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곡성부터 가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이고 사실 그 곡성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곡성에서 선전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천 출신인 박상수 대변인께서 왜 바로 한동훈 대표가 낙지를 못 먹었는지를 뭐 저 질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금정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23일에 찾아간다는데 금정 선거의 그 압승을 두고 여전히 좀 해석이 엇갈립니다.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6번 방문했어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뭐 쌀카 찍고 뭐 그런 분위기 거의 이게 우리 K-팝 스타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개인의 개인기가 상당히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 뭐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했는데 여기 두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텃밭이거든요. 여하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잘 했고 또 선거 캠페인을 잘 벌였고 당 지도부도 나름의 역할을 해서 방어를 잘 했다 생각합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지난 총선에 비해 오히려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한 대표가 준 거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그 서로가 자기 공이라는 건 낯간지러운 공치사고요. 지금 저는 이래 방송에 했습니다. 선거의 참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이고 이게도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공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지는 선거는요. 예. 모든 선거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만약에 부산이 졌으면요.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 물을 게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부산이 졌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거기에 물어야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득표율이 차이가 벌어진 거는요. 저는 이래 봅니다. 투표율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총선은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높습니다. 민주당. 그런데 투표율이 워낙 낮다 보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 원래 보수 텃밭이거든요. 그 동네 검정이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니까 차이가 좀 되게 벌어졌다 봐야지. 이걸 뭐 대단히 누가 잘해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 6번 간다고 이게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민심은 겸허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물론 뭐 논평은 존중하지만 뭐 어르신 투표 다 하러 갔다 투표를 안 했다. 이게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예, 박상수 대변인.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선거 전에 다 예측을 했으면은 참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선거 당일날도 방송에 출연했을 때 예. 만약에 금정에서 패배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오롯이 한동훈 대표 책임이다라고 제 옆에서 다른 이제 여당 패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선거 패배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선거가 끝나고 나서 텃밭이었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오롯이 책임이 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롯이 그 성과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안이고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선거 전략을 짜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이게 부산 금정이 사실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게 지난 총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이 어땠냐면 낙동강 벨트 쪽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기회를 달라 내가 할 일을 하겠다, 할 말을 하겠다라고 유세를 하면서 낙동강 벨트가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도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강한 워딩을 낸 것이 거의 대부분 금정구에 가서 했습니다. 여기 가서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려는 표심을 우리 당으로 마지막으로 부여잡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했던 것이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주로 거주하는 바로 이 금정구에서 그 부분을 우리 전통 지지층들이 승인해 주셨다. 결재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뭐 다만 이제 금정은 그런데 또 강화 군수 같은 경우는 또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많이 또 좁혀졌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서는 또 보수 민심이 뭐 이렇게 두 분도 말씀하신 보수 민심이 또 그만큼은 좋지 않냐는 취지도 얘기도 있어서요. 재보선 관련 얘기 그리고 크게 진 곡성부터 먼저 낙선 인사에 나선 한동훈 대표 얘기 만나봤습니다.